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이번주도 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일단 시장 키워드를 체크해봤는데요. 1번은 신용잔고, 2번은 현금 비중, 3번은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주식형 펀드에서 중국 중심으로 순유출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 두 주는 안 나왔지만 지난주에 좀 많이 유출이 됐는데 그 전주에도 유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출이 이렇게 되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순유출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어떤 인덱스와 외국인의 순매수세를 저희가 100%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지수 베팅, 베타 베팅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북미 주식형 펀드에서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도 주식형 펀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 자산에서의 자금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때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수익금이 많은 상태에서 다 들고 있다가 고점 대비 5% 10%만 빠져도 이제 원금 대비해서는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2주 전에 2, 3주 전부터 펀드 전략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숏해치도 일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중심으로 유출됐다는 건 말씀드렸고, 대만이 많이 유출이 됐어요.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는 IT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1분기 대비해서 이제 2Q, 3Q 이제 어느 정도 EPS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는 하지만 대만 쪽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된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아이폰 밸류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IT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오가닉 성장이 나오는 애들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의 분위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긴 했어요. 약세로 돌아섰고, 미국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는데 호주 달러도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환율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환율 방향성이 없으면 가격 조정만 나올 수 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크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지수가 눌릴 가능성이, 스물스물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스닥 대비 이제 코스닥 연초 대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죠. 나스닥이 굉장히 언더퍼폼 18% 20% 이렇게 차이가 났다가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차의 되돌림.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르고 코스닥이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머릿속에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고, 지수의 상승보다는 하단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나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IT 종목 개별 종목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저점 매수하는 분위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2, 3분기에. 그래서 이쪽 관련된 대형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에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PB센터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외국인은 코스닥을 6천억을 팔았습니다. 2주 연속 순매도를 했고, 2차전지는 이제 에코프로랑 이제 에코프로 다른 종목 이외의 종목들과 차별화 분위기가 되고 있네요. 코스닥 RSI는 34%인데 3개월 고점, 3개월 저점이죠. 고점이 아니고 저점입니다. 3개월 저점이 29%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조정이 더 나오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미 기술적 반등이 지난주 목요일날 한 번 나왔죠. 네. 네,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이유는 이제 신용잔고가 코스닥이 아직도 10조 원에 있습니다. 3천억 정도가 빠졌어요. 2, 3일 동안. 근데 증권사의 신용한도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이게 CFD를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신용에 대한 일단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중소형주가 수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중소형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중에 신용이 안 되는 종목군이라면 모를까, 이런 종목군, 기존에 어떤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이유 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고 온 아이디어는 IT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100%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때 중국 스마트폰 회복으로 관련 매출이 회복되는 업체들, 작년에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당연히 셀수로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22년 대비해서는 23년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기저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게다가 삼성 벤더 내에서 이제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토포커스 오토포 AF 모듈이나 아니면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국이랑 한국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중국 비중을 낮추고 한국 비중을 올리는 이런 전략이 이번 1분기 때부터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니까 피곤하네요. 네,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스펙업되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AF 같은 경우에 이번에 A 시리즈로 많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OIS 같은 경우도 채택이 될 거고 이런 쪽으로 되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결국엔 실적 베이스인데 이 실적이 그냥 작년 대비 좋아졌어요. 이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치 못하는 깜짝 놀라는 실적이 나오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 관심 있는 종목들은 이제 동원아 같은 EM텍들의 실적 발표 시간에 잘 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 업종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가져오고 있는 여전히 제너셈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관련돼서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빠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돌림이 여기까지 있을지 여기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주 수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군으로 보는 아이디어들은 이제 바이오 굴삭기, 2차전지, 미용 의료기기,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2차전지는 이제 에코프로 빼고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주도주에서. 그 다음에 기관 선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건설기계 쪽,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서 외국인은 클래시스 위메이드를 좀 좋게 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어떤 퀀트적인 아이디어는 크게 다른 건 없고 요겁니다. 요거 코스닥 대비 나스닥 대비 코스닥의 이제 변화가 이렇게 언더퍼폼 했다가 이렇게 아웃퍼폼 하는 거니까 나스닥이 오르고 코스닥이 빠져도 괜찮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코스닥이 아웃퍼폼을 굉장히 했고 3개월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 있고 나스닥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요거랑 뭐 차이를 보면 요건 눈으로 봐도 8%입니다. 요거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셀인 메이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이래서 2차전지가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런 내용들 채널에 올려들었고, 그다음 외국인하고 개인 고퍼스 같은 경우도 개인이 고퍼스가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는 거죠. 근데 외국인 순매수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수급이 안 좋다는 거. 외국인이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스권 상단 하단 여기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니까 다시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러지 않을까. 네. 이러면서 조금씩 눌림목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인덱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코스닥과 다이버전스가 낮다라는 거 이거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개인이 좀 팔고 있어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되면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 채널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폭 상승이 나와도 다시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말씀드렸던 달러 모멘텀, 호주 모멘텀 아예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HRS 여름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비나 이쪽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띠으로 맞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불안해서 오래 들고 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많이 빠져 있으면 접근하자 이런 거고요. 코스닥 RSI는 34%, 이것도 아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조정이 계속 됩니다 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횡보하거나 올라가거나 방향성이 예측이 어렵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 정도면은 전 저점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장고로 많이 털린 애들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내리는 이제 DIT, 나라셀라, 캠트로닉스, 동그라텍 등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계속 열심히 포트폴리오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별 종목단의 이슈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은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의 앱을 유료 구독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